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어서 한 주 동안 또 최악의 맛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또 어떠한 최악의 맛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 최악의 맛이 사실 최고의 맛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쵸. 가지고 오기 어려운데 제가 대한항공 우선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피해가기 위해서 우를 갖고 왔다 이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렇긴 합니다. 약간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를 가져온 이유가 그 우선주를 주의하자라는 관점에서 갖고 왔어요. 네. 꼭 대한항공 우선주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주는 주의하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주가 요즘에 급등락이 엄청 심하고 또 본주가 10% 급등하면 우선주는 상한가 가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주는 이제 의결권이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져가면 뭐 회사에 이제 참여해서 뭐 주주의 권리도 행사하고 힘도 쏟고 50% 이상 주인이면 이제 뭐 회사를 또 인수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게 이제 그 본주인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결권은 없죠. 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회사에 뭐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만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득을 주는 것이 우선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이자가 것 좀 더 같고요.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배당을 대부분의 우선주들이 본주보다 엄청 많이 주진 않아요. 조금 더 많이 줘요. 조금 더 많이 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주가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 수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사면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면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은 매수에도 급등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작은 매도에도 급락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주는 이 부분 작은 매도에도 급락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손이 빠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주로 단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린이 분들은 일단 접근하지 않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한항공이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갔냐? 이게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면 상대적으로 좀 싼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배로 이제 수출이 되는 거고 좀 비싼 거 비싼 거는 이제 IT 작고 비싸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으로 보통 운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은 뭐 수출이 코로나 때문에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IT가 호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쵸.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하고 폴더블 시장도 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런 것들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대한항공이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항공주의 주요 수익원은 어쨌든 여객이에요. 그렇죠. 본질은. 본질은. 요즘에 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객 좌석 다 뜯어서 그냥 화물로 쓰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결국은 여객이 살아나지 못하면 항공주의 꾸준한 추세적인 실적 개선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여객 수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급감했죠. 근데 그 진짜 맞다고 보는 게 KT라든지 SKT도 물론 어떠한 뭐 5G 이런 내용이 있어도 요금제가 기본 매출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금이 이제 다운되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그렇게 크게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쓰지만 마진이 많지 않으면 또 이익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이나 뭐 이렇게 공항 가보시면은 사람이 엄청 줄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올해 백신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백신이 나왔다고 갑자기 해외여행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여행 계획 없으잖아요. 지금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해외여행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부분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여객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금처럼 우상향을 계속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대한항공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매도를 하자. 과감하게. 과감하게 욕먹더라도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럼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우선주도 이에 따른 이제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의하자라는 거고 대한항공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만약에 폭등을 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추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대한항공 우선주의 이제 흐름을 보면 이제 급등락을 했습니다. 급등락을 해서 이게 차트로 뭘 볼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12월 고점 부근에서 이제 기술적인 매물대가 쫙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서 또 갑자기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이든 대한항공 우선주든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럼 또 대표님이 보시는 그 맛이 참 더럽게 없었다.
이건 그럴 뭐가 게 없어요. 있을까요? 일단 네. 맛이 진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 대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 네, 테마. 네, 일단 먹어본지는 못했지만 네네. 그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음. 사실 이제 식약처 의료용 대마 연구가 허가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바이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었어요. 완전히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전히 테마주. 그러니까 네. 지금은 맛이 없는데 나중에는 분명히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태국 음식 같은. 처음에 이게 익숙치 않아서. 테마가요? 예. 그러니까 이 관련된 우리바이오가 아, 요 말 우리바이오. 잘해야겠네요. 그죠? 네네. 아, 그럼요. 우리바이오가 네. 약간 태국 음식 같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엔 똠양꿍 뭐 이런 것들 입에 안 맞잖아요. 저 안 먹어봤어요. 아, 안 네. 먹어봤습니까? 맛있나요? 저는 처음에는 안 맛있었는데 네. 이제 좀 먹을 수 있어요. 아, 좀 익숙해져야 맛있는 익숙해지니까. 고수 같은. 고수 같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거 뭐 그 요즘에 이제 뭐 화거 뭐 이런 것들 허거. 버거 아, 그죠 네. 버거네요 그죠 네네. 그런 부분들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대마의 효능에 대해서는 되게 좀 높게 평가하는 주입니다. 의료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활용도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다만 이제 마약 성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다양한 뇌 질환 관련해서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원료 제품화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네네. 그걸 이제 여태까지는 과연 대마 관련된 종목이 무엇일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 됐어요. 그런데 일단 상한가를 한번 가고 나니까 투심상에서 이제 좀 흘러내리는 거죠. 과했다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든지 또 테마가 불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되면 이 종목은 갈 겁니다. 이번 주만 좀 안 좋았지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악의 맛인데 이제 저랑은 조금 다른 그렇죠. 거네요. 이번에는 최악의 이번 주만 최악의 맛이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는 느낌이 약간. 네.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대마 성분 중에 이것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사업 아이디어까지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 동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분리불안이 많잖아요. 네네. 이건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만 애완견한테 이렇게 대마 성분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정제 효과가 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햄퍼시푸드라고 해서 그 씨앗을 갖고 오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일을 갖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는 거지. 네네. 어떻게 보면은 항상 모든 정보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확실히 목소리를 내드리지만 뭐 100%또 확인이 안 됐거나 네네. 좀 애매한 것들은 또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저도 주목해 보는 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상가하게 되면 이 종목을 갖고 온 건 뭐냐면 너무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다 수익 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제가 말한 겁니다. 근데 뭐야 자기가 얘기한 거 같다가 이런 말이 있다고. 네,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조정받거나 혹은 좀 대마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꾸준히 보인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대마 시투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 미국 이슈 나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맛이 없지만 나중에 또 맛있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양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네.